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8달 전에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암남을 대량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무려 1200발의 암남을 5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기로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디어 미국에서 암남 D형의 판매를 풀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는 암남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드디어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죠. 중국 상무부에서 한화에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했죠. 미국이 중국에 가한 무역 제재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 내에서 우리 한화의 미국 자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했는데요. 그래서 한때 한화 관련 주식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게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해서 한화 측에서 입을 피해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번에 중국에서 제재한 한화 회사들은 한화의 미국 법인과 그리고 필리조선소 등인데요. 이 회사들이 중국과 거래할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건 뭐 당연히 하나마나한 제재이긴 한데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이고, 결론은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번 한다고 했다가 제가 좀 깜박하고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에 우리가 K3 전차의 시제 전차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 걸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전차에 드론을 탑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은 이번 우리 4세대 전차 시제 전차에는 정말로 드론 탑재가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표 전차에도 드론을 탑재할 수도 있다고도 했었는데 이 이야기도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전차들의 드론을 탑재한다는 이야기가 왜 없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실은 우리가 전차에 탑재한다고 한 드론이 바로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중에서도 MCD7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풍산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동축반전 드론인 무게 2kg급의 MCD2와 그리고 주로 차량에서 운용하는 걸 전제로 개발된 MCD7을 개발 중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주력은 바로 차량 탑재 모델인 MCD7입니다. 이 모델은 정확히 우리 군의 요구로 개발 중이던 모델인데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차량에 탑재되어서 운용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드론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다만 추측을 하자면 결론은 우리 군이 요구한 건 움직이고 있는 차량에서 드론을 발진시키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차량에서 드론을 회수할 수도 있기를 원한 것 같은데요. 그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드론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는 움직이는 차량에서 드론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는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은 전술 차량은 물론 심지어는 전차에서까지 운용을 고려하던 게 전부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 풍산의 동축반전 드론은 보병 휴대용인 MCD2만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 전차에도 드론을 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화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가 미국의 무기 전시회인 AUSA에서 공동으로 모하비 무인기의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정식 계약을 체결했네요. 뭐 당연히 이번 계약을 통해서 개발한 무인기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실상은 한화와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개발한 모하비는 실질적으로 개발에 실패한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 정확히는 중고도 무인기 중에서 육군용 버전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화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손을 잡고 무인기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국산 무인기를 더 발전시켜서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하면 되는데 왜 기존에는 무인기를 개발하지 않던 한화가 미국 회사와 손을 잡고 미국 무인기 모델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무인기 개발은 실패했고 또 다시 모하비급 무인기를 우리 손으로만 개발한다면 과거 군단급 무인기나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할 때를 생각해보면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정말 빨리 새로운 무인기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손으로 자력으로 새로운 무인기를 개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건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되네요. 결론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2027년까지 시연용 무인기 한 대를 받게 된다고 하고 2028년부터 구매국에게 무인기를 인도한다고 하니 모하비 무인기가 2028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처음 배치되는 곳은 육군의 지상작전 사령부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냥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에게 모하비 무인기를 그대로 구매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동개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모하비에는 엔진과 랜딩 기어 그리고 연료 계통이 한화의 제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무인기 개발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분명 우리나라는 무인기를 개발할 만한 충분한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개발할 환경도 존재했는데 무인기 하나 개발하는데 15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속적으로 개발에 실패를 하고 결론은 지금은 외국에서 무인기를 사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건데요.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답답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SBS의 모 기자님께서 내년도 미티어 구매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KF-21이 공대공 무장도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가 되었다는 기사를 올린 바가 있는데요. 그럼 이 말이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는 KF-21 전투기를 1차분 블록1을 처음에는 40대를 한 번에 발주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KIDA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는 KF-21의 1차 발주를 40대가 아닌 20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바로 이 20대에 대한 미티어 미사일 구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20대의 KF-21을 위해서 구매하기로 한 미티어의 수량은 100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입하는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50발이고요. 이 수량은 순수하게 바로 초도 양산분 20대에 대한 공대공 무장이고요. 당연히 이 수량도 턱없이 작다는 건 우리 공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 수량을 도입하는 이유로 공군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도입될 때까지 최소한의 무장만 도입해서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에 삭감된 내년도 미티어 도입 예산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2차 양산분 20대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삭감된 것도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반영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 KF-21 블록1 40대는 100발의 미티어를 나누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KF-21 블록1 40대는 2027년까지 20대를 그리고 2028년까지 나머지 20대를 만들어서 2028년까지 블록1 40대를 완성하게 되어 있고요. 미티어 미사일 100발의 납품 일정은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40대의 전투기가 100발의 미티어를 나누어 써야 하고 결론은 전투기 한 대에 2.5발의 미티어가 탑재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전투에서 전투기가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재보충을 하는 건 고사하고 당장 처음 출격할 때 탑재할 미사일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미사일 100발이면 40대의 KF-21 전투기 한 대에 2.5발 꼴이니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KF-21은 기체 하부에 반매립식으로 미티어 미사일 4발을 탑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4발도 전부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KF-21이 공대공 무장도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이야기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KF-21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다른 기종들, 그러니까 F-35나 KF-16U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우리 KF-16의 주력 무장은 AIM-120 암남 B형입니다. 우리는 과거 KF-16을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암남 B형 700여 발을 도입했고 지금도 그걸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미사일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보유한 암남 B형은 수명이 다 되어서 전량 퇴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KF-16의 A사 레이더와 새로운 임무 컴퓨터를 탑재하는 개량을 하고 각종 신형 무장에 탑재 능력을 부여했지만 정작 우리 공군이 개량된 KF-16U를 위해서 새로 도입한 무장은 없습니다. 당연히 공대공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KF-16도 기존 주력 공대공 미사일의 수명이 다 되어서 퇴역해야 하기 때문에 무장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35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군은 지금 40대 F-35를 도입해서 한 대가 불시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추가로 20대 F-35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당연히 우리 공군도 F-35를 처음 도입하면서 새롭게 공대공 무장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F-35를 위해서 도입한 공대공 무장은 AIM-120 암남 CH형인데요. 문제는 우리 공군이 도입한 CH형의 수량입니다. 공군이 2023년경에 F-35 도입에 발맞추어서 도입한 암남 CH형의 수량은 39발입니다. 내 전투기 한 대에 미사일 한 발도 돌아가지 않을 수량입니다. 그럼 왜 문제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십만 발의 탄약을 비축하는 나라인데 왜 유독 공대공 무장의 보유량은 이처럼 처참하게 작은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공군도 공군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공군은 몇 년 전에도 우리 KF-21의 개발과 그리고 KF-16의 개량에 발맞추어서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공대공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미국은 KF-21에 자신들의 무장 특히 암남의 통합을 거부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유럽산 공대공 무장의 통합과 그리고 각종 국산 무장의 개발을 아주 급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으로 수조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암남보다 더 우수한 미티어를 KF-21에 탑재한다고 해서 기뻐했을 것이며, 그리고 각종 국산 무장을 개발한다고 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비용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비용이 원래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한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KF-21 전투기의 개발 비용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지만 예정에 없던 각종 국산 무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로 3조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그 국산 무장들의 개발 비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군은 기존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출형 공대공 미사일인 C형이 아닌 미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D형의 도입을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는 바로 D형 암남을 도입하기 위한 존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암남 C형은 심지어는 파키스탄 공군도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나라에 팔려서 그 성능과 특성이 너무도 잘 알려진 미사일이고, 이미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인도군에 의해서 대량의 암남 미사일이 교란됨으로 인해서 그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 점은 우리 공군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군은 기존부터 미국 공군이 운용하던 D형을 도입하기를 원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D형을 나토 회원국이나 호주 같은 영연방 국가에게만 제공하고 우리나 일본 같은 이성급 동맹에게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일본이 암남 D형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때 일본에도 암남 D형을 판매했으니 조만간 우리나라에게도 판매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매 가능한 암남 미사일은 CH형과 그리고 D3형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암남 미사일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구매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CH형은 미국 공군에서는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는 순수하게 수출을 위해서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공군은 CH형이 아니라 D3형을 원할 것이고, 그래서 몇 년 전에 F-35를 구매하면서 CH형을 정말 최소한의 수량만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고, 여기다가 우리는 2030년까지 34조 원 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잠깐 듣기로는 분명 우리에게는 1000발 이상의 암남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긴급용으로 160발인가만 도입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예 미티어 미사일의 추가 도입까지 취소해버린 걸 보면 이번에 정말 대량의 암남을 한꺼번에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 군은 유독 D형의 목을 매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알려지기로는 D형의 특징은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항법 기능, 그리고 마치 요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처럼 조준선박 목표에 대한 추적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강화된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 위치 정보 능력 개선 등이 이야기되는데요. 역시 그런 표면적인 성능 강화 말고도 우리 군은 무엇보다도 적의 재밍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 뛰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C형과 D형은 전혀 다른 미사일이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D형 암남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고, 마침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암남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이 우리 KF-21의 암남 통합을 허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암남뿐만 아니라 하푼 등 일부 무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무장 통합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은 암남 미사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정확히 우리가 KF-21에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공군에서 미티어의 추가 도입을 중단했다는 건 이미 KF-21의 암남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 KF-21의 주력 무장은 미티어가 아니라 암남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분명 미티어 미사일이 성능이 좋은 건 저도 인정하지만 미티어는 암남 미사일에 비해서 배 이상이 비싼 무장입니다. 그래서 대량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미사일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공군은 지금 암남 미사일, 그 중에서도 AIM-120 암남 D3형의 대량 구매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KF-21부터 시작해서 KF-16, 그리고 F-35와 그리고 조만간 개량될 F-15K까지 우리 군의 모든 전투기에서 공통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암남 D3형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결코 쉽게 교란하지 못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좀 걱정이 된다면 그동안 그러니까 암남이 대량 도입될 때까지는
우리 공군의 공대공 무장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미사일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기도 한 우리 공군의 암남디 도입에 대한 고집은 옳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생각이 나서 추가로 붙이는 내용인데요. 특히 우리 공군이 미티어가 아닌 암남을 도입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중에 개발될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우리가 미티어를 대량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미티어를 운용하는 전투기는 KF-21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는 미티어의 수량만큼 우리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양산 수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암남을 대량 도입하게 되면 KF-21을 위해서 도입한 암남은 나중에 우리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 여타 다른 전투기, 그러니까 F-35나 F-15K용으로 용도 전환하고 우리의 KF-21에서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만을 운용해도 되고, 그럼 당연히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양산 수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KF-21 전투기에 필요한 공대공 미사일의 수량이 1000발이라고 했을 때, 나중을 위해서 미티어를 우선 500발만 구매한다고 했을 때, 그 미티어는 수명이 다 될 때까지 KF-21에서만 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할 수 있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수량은 우리가 미티어를 보유한 수량만큼 줄어들어서 500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만일 우리가 KF-21을 위해서 암남 미사일 500발을 도입하게 되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 그 500발의 암남을 다른 전투기, 그러니까 KF-16과 F-35 그리고 F-15K의 치장용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KF-21을 위해서 1000발의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양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대량 양산을 위해서도 우리는 미티어가 아니라 암남을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